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퇴 생활을 준비하거나 은퇴 이후에 효과적인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은퇴 준비와 은퇴 생활할 때 치명적인 독이 되는 상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금보험하고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피하더라도 여러분은요, 정말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돈 버는 은퇴 2025년도 주택연금액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요? 점점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거 대비해서 지금 조금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요, 과거에 줬던 금액은 물가를 고려하거나 투자를 고려했을 때는 더 많이 줘야지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일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택연금액은 떨어진다, 감소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점점 보수적으로 조금만 주고요. 엄청난 고금리, 월복리, 이자 폭탄을 매겨서 집을 송두리째 가져가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줄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100만 원 하고요, 지금 100만 원하고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지금 100만 원보다는요, 3년 전에 100만 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3년 전에 100만 원을 선택한다면 물가 상승률 3% 가정 시에 기본적으로 예전 100만 원은 지금 109만 원하고 동일한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100만 원보다는 109만 원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 100만 원은 물가 3% 상승 시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받는 100만 원은 3년 전에 비해서 거꾸로 3년 후에 받는다고 보니까 3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3%로 할인한다면은요, 100만 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면 91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년 전 100만 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3년 전 100만 원은 그 100만 원의 가치가 현재 109만 원의 가치고요.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는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는 91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3년 전에 100만 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년 전에 100만 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이런 것이죠. 만약에 3년 전에 먼저 100만 원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 투자 수익률 6% 과정 시에 3년 뒤에는 119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100만 원하고 119만 원하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3년 전에 100만 원을 선택해야지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제가 주택연금액이 과거 대비해서 동일해도 안 되고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게 준다는 거 황당한 그런 내용이 돼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타트, 프랑스 말로 꼬망송 하겠습니다. 일본 말로 민나상이 시오니 하지마리 마시오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에 주택 가격에 따라서 연금액이 책정되는데요. 과연 뭐 3년 전, 10년 전 3억 원에 대한 주택 가격에 대해서 연금액이 얼마로 결정됐는데 지금도 3억 원에 대해서 똑같이 주는지 더 주는지 덜 주는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그동안의 추이를 판단해 봐서 일반적으로 주택연금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과거에 얼마 줬는지 그거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집적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동일한 주택 가격에 대해서 더 주는지 덜 주는지 아니면 똑같이 주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3억 원이라고 하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연금액을 더 줘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 줬던 금액이 지금까지 투자했다면 금액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더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소비자들한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만 늘어난다고 해서는요, 효과는 없겠죠. 그리고요, 만약에 예전하고 동일하다, 연금액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투자 수익률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손실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줄어든다? 더 줄어든다 이거죠. 만약에 3년 전에 3억 원짜리 주택 가지고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지금 90만 원 받는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택연금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원짜리 주택 가격은요, 24만 6천 원에서 24만 원으로 6천 원 떨어졌습니다. 3억 원은요, 1만 9천 원 떨어졌고요. 5억 원은 3만 천 원 떨어졌고, 7억 원은 4만 3천 원, 그 다음에 12억 원은 26만 원, 그러니까 2만 6,7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만약에 26년 동안 90세까지 아니면은 100세까지 36년 동안 받는다면요, 엄청난 그 연금액 손실이 발생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억짜리라면요, 2023년도에는 26만 1,500원 줬는데 2024년도에는 28만 8,200원을 줬다. 이건 좀 다르네요. 왜냐면요, 제가 이것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억 원에서 12억 원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0억 원부터 보겠습니다. 10억 원일 경우에 2023년도에는요, 24만 6,400원을 줬다가 그 2024년도에는요, 24만 200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적게 주는데요. 이것이 26년간 덜 준다면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 정도를 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6년 동안 덜 받는다면은 무려 267만 8천 원이라고 하는 돈을 앉은 자리에서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주지도 않고 더 주지도 않고 더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11억하고 12억 원은 왜 늘어났을까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진실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도에 10억 원은 24만 6,400원이라고 하는 연금을 줬습니다. 근데 11억 원은요, 1억 원이 늘어났지만 오른 금액이 15,000원도 안 됩니다. 하지만 9억 원하고 10억 원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2만 5천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15,000원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것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12억 원이 되더라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1억 원, 12억 원은 잘못된, 왜곡된, 적게 준, 애초에 2023년도에 적게 줬다는 것이죠. 적게 줬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시 판단해 보니까 적게 준 것 대비해서 뭐 2,700원이 늘고 2만 6,700원이 늘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무조건 그 주택연금액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2022년도 대비 그러면 2년 전 2024년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요, 전 구간에 걸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9억 원 볼까요? 그 9억 원은 13,400원이 줄었습니다. 26년 동안에 400만 원 정도 손해보고요. 그 다음에 36년간이라면 578만 9천 원을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2022년도 대비 3년이 지난 2025년도 현재 어느 정도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일 때도 13,000원 적게 받고요. 그 다음에 3억 원일 때는 3만 8천 원 덜 받고 5억 원일 때는 6만 4천 원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요, 그 9억 원일 때는 11만 원 정도를 덜 받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11억 원하고 12억 원은 오히려 늘지만 이것은 왜곡된 정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9억 원에서 10억 원 그 차이는요, 기본적으로 그 26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2022년도 보면요, 10억 원하고 11억 원 차이가 어떻습니까? 5만 원도 안 납니다. 5만 원밖에 안 나죠. 그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반영하다 보니까 오히려 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6년 동안 최대 그 기본적으로 그 뭐 4천만 원 정도 손해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100세까지 산다면은 무려 5,500만 원 정도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억 원에서 12억 원은요, 제대로 된 연금액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년 뒤에 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무조건 다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1억 원짜리 주택이라면은 차이가 무려 그 4,4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3억 원일 때는 13,300원이 되겠고요. 요거는요 44,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만원 단위입니다. 그리고 3억 원일 때는 13만 3천 원 줄었습니다. 그리고요 5억 원일 때는 22만 원 줄었고요. 그 다음에 9억 원일 때는 무려 40만 원 가까이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26년 동안에 1억 2,400만 원 줄고 9억 원일 때 36년 동안에는요 1억 7천만 원을 앉은 자리에서 손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12년도 대비해서 2025년도 주택가격이 떨어졌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똑같다고 하더라도 더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덜 준다. 9억 원일 때 40만 원 정도를 덜 줍니다. 매달. 이거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번에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초기 2007년도 대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엔 9억 원이 최고였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원일 때 차이가 2025년 대비해서요 4만 원 차이 나고요. 9억 원일 때 4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6년 동안에 1억 2천만 원, 36년 동안에 1억 7천만 원 차이가 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예전에 비해서 나중에 가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택가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본다. 하지만 예전에 가입했던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요. 17년 동안에 평균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8배에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주택연금 책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항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이렇게 쭉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항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분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 그다지 많이 안 늘어났거든요. 늘어나봤자 소폭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줄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주더라도 현재 가치가 똥값에 연금을 받다 보니까 가입하면 안 되고 전체 누계액으로 연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가입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줄었다 그러면요 이것은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죠.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얼마 안 되는 돈 받고서요 월복리 고금리 이자 폭탄으로 집을 날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꼼짝마 금융, 그 다음에 현명한 자녀를 위한 동물과 자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북으로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제게 신청하신다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니 제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금액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요. 그럴 리도 없겠지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액이 줄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받으니까 이자가 적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황당한 셈법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4%대 중후반 정도 되는데요.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얼마 전에 6%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폭등한다면 월복리 이자 폭탄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4%대 중후반일지라도요. 100세까지 산다면 받은 돈이 10억이면요. 월복리 이자 폭탄은 20억 이상을 내야 됩니다. 이거 황당하게 짝이었습니다. 6%라면 30억, 40억을 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120세를 산다면요. 놀랍게도 내가 10억 받고 내는 이자는 50억, 60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안 되고 가입했다고요? 반드시 해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가입한 지 10년도 안 됐다. 그래도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대안은 이런 것이죠. 임대소득을 창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 빌라나 연립이나 아파트 살면 임대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택을 팔고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살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뭐 자녀 집에서 같이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불편하겠죠.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죠. 임대 차익을 창출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주고 자기는 3억 원짜리에 그 전세로 지방 도시에 가서 사는 것이죠. 7억 원의 차익이 있죠. 그다음에 매 2년마다 또 전세 보증금 상향 적용되는 거 차익 있죠. 아니면 매각 차익까지도 판단할 수 있겠죠. 서울의 아파트 20억 원에 팔고요. 그다음에 지방의 아파트 뭐 서울 뭐 중소도시의 아파트 아니면 서울 외곽의 아파트 5억 원에 사고 나머지 15억 원 갖고 확실하게 노후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금리 이자 폭탄을 맞지 않아도 되고 내지 않아도 되고 집을 날릴 위험도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안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전세로 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요. 6억 원에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평택으로 이사를 해서 전세보증금 2억 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의 평가 차익이 전세 임대 차익이 생겼죠. 그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아파트는 절대로 잃지 않겠죠. 그래서 국민연금 130만 원 받고 있었는데 보증금 4억 원 갖고 그냥 그 뭡니까 투자하지 않고도 25년 동안 월 139만 원을 인출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69만 원으로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인데요.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2년 단위로 인상시킨다면 추가의 노후생활비도 향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한다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물론 리스크 큰 데에 투자하지 않죠. 뭐 저축은행에 투자 예금만 넣더라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축은행 1년 만기 채권 투자 연 6%짜리도 가끔 나옵니다. 이런 상품들이. 그랬을 때 4억 원을 거기에 투자한다면 1년이니까 나름대로 뭐 듀레이션이 짧으니까 리스크는 많이 해지할 수가 있죠. 4억 원의 원금은 남아 있고 그 다음에 매월 세후 170만 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포함해서 300만 원을 쓸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장롱에 놓고 아니면 뭐 금고에 놓아두고 이자 한 푼 없이 269만 원 쓰는 것보다는 300만 원 쓰면서 원금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마다 보증금 인상으로 추가해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그러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명한 선택 뒤에는 바로 여러분을 조언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 여러분 편에 현명한 멘토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산이 어느 정도 많다면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투자와 절세죠.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하고 현명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NGP 플랜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아니죠. 1000년, 3000년, 30대까지도 세금 우선하고 투자 우선을 펼쳐서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GP 플랜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그래서 NGP 플랜에 대한 모든 것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제가 무료 컨설팅 해 드리겠습니다.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010-5473-9327 지금 콘스탄트님한테 전화 주시면 현명한 부모님으로 거듭나실 수 있고요. 그 무료 컨설팅 이후에는 실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법인 설립부터 운영 전반에 걸쳐서 재무설계, 자산관리, 절세 전략, 기타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제가 중심이 되어 갖고요.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지원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100년 대계, 1000년 대계, 3000년 대계를 바로 노노상속 피하면서 엄청난 세금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을 한번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주택연금 그러니 가입하면 안 되고요. 가입했다면은 출혈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